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이분은 이런 양쪽에서 다 이제 미움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어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대통령의 메시지 관련해가지고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그 글을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정부 인사가 누군가 내가 싶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김민석이야 그냥. 김민석 총리. 예를 든 게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를 까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리나 봐요. 지금 저분들이. 그저 당권 경쟁, 밥그릇 생각뿐입니다. 이게 선거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저분들이 자신들에 대한 평가 하는 거에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석 권력, 평가 권력을 그 놓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해석 권력? 재밌다. 해석 권력.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그 해석이나 어떤 평가는 절대 안 하고 자꾸 바깥에 정부 인사. 자꾸 나는 아니다.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없는 건 대통령이 무한 책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당 집권 정당 그 얘기 한 번을 못 하는 거야? 무한 책임 지겠다 하고 거기 책임지면 돼요. 자기 반성 좀 하시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트위터에 대통령께서 여당과 야당이라고 다 써놓으셨거든요. 그러게요. 여당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민주당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여당이라고 써도 그게 우리를 저격한 건 아닐 것이다라고 저 정신승리를 하는 조승래 사무총장 저는 레레 브라더스답고요. 저 왜곡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은 아니다. 근데 지금 당에서는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승래 사무총장의 말을 인정하려면 이겼잖아요. 네. 뭐 72%가 이겼대요. 뭐 기초단체장 이렇게 해서. 아니 승리를 했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선거 이후에. 승리를 했으면 국정 동력을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등수도 뒤집혔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지. 이걸 가지고 뭐 송영길 대표가 잘못했다, 뭐 김용남 후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책임 뒤집어 씌우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부 인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네. 말이 됩니까? 여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당 안 하겠다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아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당보다 지지율이 20% 이상 늘 높았거든요. 그럼 정부로부터 지지율 혜택 받은 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설사 정부에서 어떤 말을 잘못해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 지지율로 20%를 뒷받침받고 순풍을 달고 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저거 순풍 잘못된 거야. 정부의 도움 괜히 받았어. 이런 식의 모렴치하고 뻔뻔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들 책임 좀 면피해보자고. 그 제가 단적인 예가 서울시장 패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으면서 영입한 사람들 다 졌거든요. 이번에 하정우 그리고 그 김영빈 공주 그리고 전태진 울산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인재영입은 아니지만 후원 회장까지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도 고의 패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이쯤 되면 본인의 책임을 돌아봐야지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책임론을 감히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전 이건 너무 좀 염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예로 든 것도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을 하겠다는 기사가 네.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오히려 그 뉴스를 안 사람이 난 몇이나 될까 싶어. 국민들 중에. 난 이번에 알려줘서 알았어. 이번에 알려줘서.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위해 총리를 그만둔다는 뉴스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그것 때문에 나 민주당 안 찍어 이렇게 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김민석 당대표 되는 거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안 찍어. 그래서 국힘 찍어. 이 말이 되냐? 그게 김민석 총리는 그 기사가 더 홍보되길 바랬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겠지. 홍보도 안 됐어요 많이 사실. 이렇게 선거 중에. 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너무 그 빈약하다는 얘기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신데 그렇게 억울하면요 계급장 떼고 제대로 붙으세요. 대통령이랑 이 선거에서 누구 책임이 더 컸는지 대통령 책임이 컸고 이런 짜친 무슨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했다고 민주당에 표 안 나온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정권 1년 차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싶기도 끝장 하고. 토론을 할 용기는 없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제 차기 그 전당대회 후보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무 애견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지는 않아요. 늘 네네. 대통령의 말은 A가 아니라 B야 라고 왜곡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대통령만 뺀 나머지를 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고립시킵니다.
얼마나 이건 저급한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고립시킨단 말이죠. 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다 손발톱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자기 노선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노선대로 한번 평가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근데 또 말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 근데 행동은 따로 하거든요. 예. 이걸 제가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두구육. 뭐 준비를 많이 해오네 요즘.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그 앞선 방송이 또 있어서. 아 있어서 네. 아, 또 품격 있게 제가 오늘 한 거 입지 지금 않았습니까? 여기도 우라카이 한 거 아니죠? 차 안 잠겨가지고. 아니요? 확실히. 아, 자꾸 그 일본말을 자꾸 섞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어 지금. 아, 그래요? 뭘 까이라고요? 스스로 뭘까? 표절한 자기 복제한 거 아니에요? 오전 거? 표절이요? 전좀 근데 표현을 앞선 방송이 돌렸습니다. 이제 정책 방송이었기 때문에 우라카이 할 건 따로 없다. 없다. 아 근데 요 정도 편하게는 하지 않죠. 앞에 방송에선 제가 또 격조 이렇게 있게. 그 카메라도 어떻게 3번만 보라 그러셔가지고 3번이 저건가 이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카메라 앞에서 테스트 받는 느낌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 컨택도 되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방송 2개를 하고 아 와가지고. 그래요? 3번만 보고 왔어요 카메라를. 예, 그렇습니다. 잘 저희도. 나가네. 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네. 아 KTV 화이팅입니다. 아, 예. 화이팅. 아 근데 예. 저희가 그 지지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거 살짝 짚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할게요. 사실 요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야죠. 준비된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주째 하락했고 그 민주당 38%, 국힘 44.3% 데드크로스 이루어졌다.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아유 민주당이 못해서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됐고 아 지금 보수 결집이 됐고 표집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됐어라고 안위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뭐 따끔하게 나아가 청대 되는 거야? 따끔하게 이석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 내내 민주당의 책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아까 드렸듯이 리더십만큼 팔로우십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응원단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선거 중에 그 트위터 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근데 이런 시각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도청에 있어서 알잖아. 그 폼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하셔. 요럴 때 우리라고 묶어가지고 얘기한다 너. 그 옛날에 경험이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많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그룹 싱킹이 빠지지 않도록 좀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트위터가 무풍지대처럼 X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양적으로도 너무 많다. 또 하나는 그 때때로 제가 다 대통령 정책이 마음에 들 수가 없죠. 근데 중도 실용, 중도 보수와 안 맞는 정책들이 있어요. 전 부동산 정책이나 몇몇 것들이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보여왔던 점수를 땄던 이유였던 중도 실용, 중도 그 보수 기조와는 다르게 나타날 때 이거 지지율 떨어지겠구나. 물론 제 마음에 다 맞아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는 그런 토론을 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든 대통령 스스로든 이 얘기를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장점들이 희석될 때 저는 아쉽습니다. 그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저는 우리 늑구가 이야기했던 저런 뭐 쓴소리도 저는 잘 청와대에서 경청할 걸로 저는 믿고요. 동시에 전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실용과 포용의 쌍용 노선을 전 앞으로 더 가열차게 저는 그럼.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국민들과 연동된 국민과 하나된 전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고 전 그래도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결국 이 여론들을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동안의 대통령 중에 저렇게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없었고요. 최근에도 정청래 대표 승리했다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이거 내 탓이요. 사과를 하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물론 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 국민들이 채워주신다고 저는 보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저는 걸어가면 전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뉴잼스가 또 열심히 열심히 하겠다 해야지. 이런 말씀 드립니다.